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리학 30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30번째 시간이고 물리학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교과서 마지막 176쪽부터 179쪽 물질의 이중성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 열심히 들은 친구들 다들 수고했고 오늘이 이 물리학에서도 가장 최근의 물리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전에 고전 물리부터 배웠어요. 그 힘과 운동, 뉴턴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아인슈타인에 대해서도 배우고 전자기학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흐름대로 따라오다가 지금은 1900년대 초중반에 걸쳐서 1920년대, 1930년대에 걸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지금의 미시세계, 작은 세계, 미시세계, 글씨 잘 안 써지네. 조그만 세계, 그러니까 원자 단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 사용하는 물리적인 방법이 나오게 된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봅시다. 자, 교과서 176쪽입니다. 자, 전자기파라고만 생각했던 빛이 광자라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파동이라고만 생각했던 빛이 입자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파동의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물질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생각만 하면 의미가 없죠. 자, 드브로이는 그거를 예상을 해냅니다. 전자와 같은 애들은 파동처럼 움직일 것이다. 전자와 같은 애들은 파동처럼 움직일 것이다. 전자 같은 애들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작고 가벼운 녀석들. 이런 입자들은, 작고 가벼운 입자들은 우리가 입자라고 썼지만 얘는 파동의 성질을 띌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근데 사실은 전자가 돌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동의 형태로 돌고 있다는 얘기고, 파동의 형태로 돌고 있다는 뜻이고, 자, 파동의 형태로 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얘네가 분포해 있다. 왜냐면은 파동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입자도 우리가 파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파동을 우리가 물질파라고 불렀다는 거죠. 드브로이가. 자, 그 파동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요거 유도하는 공식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그 특수상대성이 일어나고 광자에 관한 식만 이용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관심 있는 친구는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 자, 한 물질이 파동처럼 움직인다면 그 파장은 어떻게 주어지냐?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운동량에 따라 결정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야구공으로 얘기해 봅시다. 자, 야구공 질량이 뭐 140g인가 그런데 선생님은 100g이라고 약 100g이라고 해볼게요. 100g은 0.1kg이죠. 자, 야구공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이 공을 빠르게 던졌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던져서 약 10m/s의 속력으로 던졌습니다. 이때 파장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플랑크 상수 여러분 굳이 안 외웠죠? 플랑크 상수는
외울 필요는 없고 말 그대로 상수니까 여러분이 그때그때 찾아보면 되겠죠. 자, 6.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34제곱 미터 제곱 킬로그램 퍼 세크라고 나타내집니다. 자, 이 공식에 대입하면요. 람다는 자, 운동량은 어떻게 되죠? 0.1kg 곱하기 10m per sec 분의 6.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미터 제곱 킬로그램 per sec. 자,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킬로그램 단위가 약분이 되고 per sec 약분 되겠네요. 미터도 하나 약분 되겠네요. 자, 이 숫자를 약분해 봅시다. 자, 숫자가 0.1 곱하기 10m. 네,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뒤에 곱하면 몇이 되죠? 곱하면 1이 되니까 이것도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그럼 파장은 얼마로 나타나지냐? 6.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미터. 자, 이런 숫자 본 적 있어요?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4제곱이니까 0.00034개 662m가 되는 거죠. 34개 맞죠? 33개인가요? 33개겠네요. 0이 33개 있고 662가 이렇게 되겠죠. 쭉쭉쭉쭉 0.00. 자, 엄청 작은 숫자고 이 얘를 전자기파라고 치면은 감마선보다도 파장이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야구공이 날아갈 때 요런 형태로 파동의 형태로 가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 파장을 알 수 있을까요? 파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야구공에서도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서 파장을 구할 수 있지만 이 파장 구한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관측 자체도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디서 이게 의미가 있냐면요. 자, 어디서 의미가 있냐?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 정도 되는 매우 작은 전자라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매우 작은 전자라면 P가 작기 때문에 파장이 어느 정도 크게 나온다는 거죠. 운동량이 작기 때문에 파장이 어느 정도 길게 나오고 그래서 이 정도 파장이 나온대요. 전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파장은 전자기파로 치면은 전자기파의 X선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그래서 드브로이파에 대한 이론이 나왔을 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드브로이파의 물질파 이론이 맞다면 전자로 실험했을 때 그때 X선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 왜냐하면 전자도 X선과 같이 진동을 하면서 진행한다 라면은 X선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파동의 고유한 성질인 회절과 간섭 현상을 이용하면 관측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왔고 실제로 이걸로 실험을 해봅니다. 자, 누가 있냐? 톰슨이 했어요. 톰슨. 자, 여러분 톰슨이라는 이름 들어봤죠? 그 음극선 실험을 해서 전자를 발견하고 이걸 가지고 원자 구조를 예측했던 그 톰슨 모형 기억나나요? 자, 이 톰슨 모형의 그 톰슨하고는 사실 다른 사람이에요. 아들이에요. 그 톰슨의 아들입니다. 더 시대가 더 뒤겠죠. 전자의 파동성까지 확인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밝혀낸 전자라는 입자의 파동성까지 알아낸 거죠. 아들이. 그리고 그 덕분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아빠도 아들도 둘 다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X선을 해보고 그리고 전자선을 똑같이 쏴봅니다. 그랬더니만 자, 어떻게 했냐? 여기 알루미늄 방막에다가 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원자의 구조에 따라서 이 알루미늄의 틈을 얘네가 뚫고 들어갑니다. 전자선도 그렇고 X선도 그렇고 이 사이나 얘 주변을 뚫고 갑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에 쐈을 때 어떤 현상을 얻을 수 있냐? 자, 요거는 X선으로 쐈을 때, 요거는 전자선으로 쐈을 때, 전자를 쐈을 때 어때요? 두 개 조금 비슷하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결과를 가지고
드브로이의 가설이 옳다라는 거를 증명해냈고,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인 게 처음에는 가설로 제한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대칭성이라고 얘기하는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것 중 하나인데요. 대칭성이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거죠. 파동인 줄 알았던 것이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었고, 자, 마찬가지로 입자라고 하는데도 그러면은 파동의 성질을 갖지 않을까? 라는 대칭성에서 시작해서 이게 증명이 되고 실험에 의해 증명이 되고 이론으로까지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학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 중 하나인 거죠. 뭐 여러분 논술이나 뭐 여러분 면접이나 여러분 자소서나 이런데 충분히 활용하거나 물어볼 수 있는 내용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걸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엔 빛의 이중성이라고 배웠는데요. 빛뿐만 아니라 빛이 먼저 발견이 되었죠. 그 다음에 물질이 발견되었는데 빛뿐만이 아니라 물질도 이중성을 갖게 된다. 물질의 성질, 파동의 성질을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전자가 가장 잘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전자가 가장 작고 질량이 작으니까, 가장 질량이 작다 보니까 전자에서 가장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고, 자, 뿐만 아니라 양성자와 중성자에서도 동시에 같은 성질, 동시에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참고로 양성자 같은 경우는 전자의 1000배입니다. 질량이 약 1000배쯤 되는데 그러니까 파동성도 그만큼 1000배만큼 적게 나타나겠죠. 1000배만큼 적게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현대라고 하는 거는 1900년대 후반에서 들어서는 1900년대 후반부터 현대 2020년까지는 우리는 물질을 얘기할 때 이중성을 바탕에 둔다. 얘가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는 것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나 원자핵 내부와 같이 아주 작고 아주 가벼운 공간에서는 이런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당연히 파동으로서 우리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설명 방식을 우리가 여기서 태동한 게 양자역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앤트맨 2편 봤나요? 앤트맨과 이상한 가면을 쓴 한 여자 히어로가 나오는데 그 여자 히어로는 막 통과하죠. 막 벽을 통과하는 걸 하는데 이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파동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벽을 뚫을 수가 있죠. 물질은 벽을 뚫기 어렵지만 파동은 쉽게 벽을 뚫는다 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 존재하고 있는 그 확률까지도 우리가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3학년 때 물리 2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했던 내용, J.J. 톰슨이라고 하는 아까 음극선 확인한 그리고 그 아들 J.J. 톰슨, G.P. 톰슨 둘 다 노벨상을 받았다. 둘 다 영국 사람입니다. 둘 다 영국 사람이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자, 이거를 결국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이니까. 자, 일단 전자현미경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전자현미경. 자, 일단 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선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전자는 곧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X선과 비슷한 파장이다. X선과 비슷한 파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X선으로 찍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시광선으로만 찍다가 가시광선 대신에 X선까지도 이렇게 확장이 된 거죠. 확장이 된 거고, 가시광선 대신에 전자로 이렇게 관측을 하는 거고, 자, 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휘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가 빛은 휘려면은 렌즈가 있어야 되잖아요. 렌즈. 참고로 렌즈라고 하는 거는 수차라는 것도 생기고, 그 곡면에 의한 뭔가 변형도 생기고, 뭐 등등등등 만들기도 어렵고.
자, 하지만 전자 같은 경우는 휘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음극선, 그리고 그 다음에 전류, 자기장 배우면서 전자기력 막 배우면서 요런 내용 배웠어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면은 전류가 힘을 받는다. 이렇게 맞나요? 왼손으로 여러분 기준 오른쪽인가? PI 맞네요. 이렇게 휘는 거를 나타내는데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휘게 만듭니다. 전자석 코일을 이용해서 전자를 휘게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빛을 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X선을 쉽게 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쭉쭉쭉 넘어가서 주사 전자 현미경 그리고 투과 전자 현미경, 이 두 가지를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전자를 방출시켜서 전자선을 만들고, 이 전자선을 자기 렌즈에 통과시켜서 초점을 잡아서 만들어내는 건 똑같아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온도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고, 결국 중요한 게 뭐냐, 주사 전자 현미경은 3차원 구조를 볼 수 있고, 투과 전자 현미경을 2차원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보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광학 현미경은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실험실에서 쓰는 거죠. 이런 게 광학 현미경입니다. 많이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주사 전자 주사 전자 현미경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 전자를 쏩니다. 전자를 쏴서 전자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자기 렌즈, 주사용 코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전자의 방향, 전자를 이렇게 모아줍니다. 자, 그리고 뭐 대물 렌즈 다 신경 쓸 필요 없고, 결국 이 시료에 반사되는 거를 측정을 합니다. 반사되는 걸. 그리고 이 시료를 그리고 내가 좌우로 위아래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료가 움직이면서 3차원으로 우리가 스캔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사전자 현미경은 3차원의 영상을 얻을 수 있고, 자, 투과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시료가 대신 투명해야겠죠. 투명한 시료, X선에 의해서 투명한, X선에 투명한, 혹은 전자선에 투명한, 우리 가시광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자가 투과할 수 있는 거면 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투과를 시킵니다. 똑같이 쏴서, 위에서 쏴서 투과를 시켜서 그 투과된 거를 이렇게 보는 거죠. 투과된 거를 보는 겁니다. 여기 뜨는 거죠. 여기 뜨는 걸 내가 여기서 이렇게 눈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러다 보니까 형태가 이렇게 달라요. 주사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주사전자 현미경은 위에서 똑같이 쏩니다. 위에서 쏴서 여기서 막 굴절시켜주고 하겠죠. 막 굴절시켜주고 방향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료를 튕겨서 여기서 관측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투과죠. 그러니까 옆에 이런 게 달려있지 않죠. 이런 게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쏴서 여기서 시료를 투과한 거를 이렇게 또 자기 전자기를 이용해서 또 휜 다음에 여기에 그럼 상이 맺히겠죠. 요거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걸 보면 되겠죠. 이거를 보면 되겠죠. 자, 이게 주사 터널. 참고로 요거 1시간 쓰는데, 1시간 이 기계 사용료가 선생님이 잠깐 찾아봤는데 한 10만원 하더라고요. 한 10만원 써야 이거 1시간 동안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쓰겠죠. 여러분도 사실 선생님이 내년에 여러분하고 할 수 있으면 해볼 텐데, 한 반나절 정도 이렇게 딱 잡고서 여러분이 계획해갖고 보고 싶은 거 딱 시료를 가져가서 쓸 수 있으면 좋겠죠. 참고로 이거 선생님이 알기로 아산에 있는 과학교육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남 과학교육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쓸 수 있으면 한번 작년에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요게 학교에 있는 거, 요거는 학교에 없는 거, 비싼 거. 그리고 이걸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 요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자, 이 주사 전자 현미경 그리고 투과 전자 현미경, 주사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 집신벌레 보이지 않는, 여기 살짝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털까지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분해능이 좋다. 그리고
3차원으로 얘를 모델링 해낼 수가 있습니다. 3차원 3D.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2D죠. 투과하는 거니까 2D인데 대신에 투과잖아요. 투과된 사진을 볼 수 있는 거죠. 투과된 사진을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분해능이란 말 썼는데, 자, 분해능이란 건 뭐냐? 말 그대로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분해할 수 있는 능력. 선생님, 이런 게 왜 중요해요? 그냥 크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크게 보는 거는 누구나 되게 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만한 거를 크게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미세한 구조를 확대하면 얘가 이렇게 흐릿해져 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얘도 옆에 있는 미세한 구조들이 흐릿해져 버려서 안 보이는 거죠. 얘는 다 보이는 거고. 이런 구조들이. 이게 분해능의 차이고, 선생님이 분해능이라고 하는 거는,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X선, 감마선, 요런 애들을 쓰면 훨씬 좋지만, 얘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뭘 대신 쓰는 겁니까? 대신 전자를 쓰는 거죠. 물질파를 쓰는 거죠. 분해능 한번 구분해 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캡처를 해봤는데, 자, 똑같은 글씨예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자, 왼쪽 거, 오른쪽 거 어떤 게 읽기가 편하죠? 왼쪽 게 훨씬 읽기 좋죠? 분해능이 왼쪽 게 높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게 분해능이 좋고, 분해능이 좋다는 말은 파장이 짧은 빛을 이용한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전자현미경, 주사전자인지 투과전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면은 시료가 여기 아래 있죠, 맨 아래. 그러니까 여기 반사되는 걸 관측하는 거죠. 주사죠, 주사. 자, 그리고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시료가 위에 있죠, 중간에. 뭐예요? 투과. 자, 풀어봅시다. 참고로 이것도, 이 문제들도, 올해 고3 친구들이 물리학 원 모의고사 본 문제입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다는 거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하여 시를 관찰한다. 물질의 이중성, 물질파를 이용한 거죠. 자, 분해능은 전자현미경이 광학현미경보다 뛰어나다. 전자현미경이 광학현미경보다 뛰어나다. 당연하죠. 광학현미경이 뭐라고요? 우리 학교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은 거. 분해능이 더 좋다는 거죠, 얘가. 전자현미경이. 자, 그 다음에 자기 렌즈는 전자의 진행 경로를 안 보이네. 휘게 만들어, 그쵸. 이 위에, 이 자기 렌즈가 뭐예요?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얘네를 이렇게 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전자선을. 너무 쉽죠. 선생님 문제 하나 더 지난 시간 거 풀어줘야 되는데, 잠깐만, 이것도 하나 가져옵시다. 지난 시간에 하나 안 풀었어요. 이거 맞나? 맞네요. 이거 또 풀어봅시다. 좀 이따 풀어봅시다.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투과. 자, A는 시료 표면에서 3차원 구조를 할 때 투과는 3차원 한다고요? 못하죠. 투과는 2차원이죠. 2차원인 대신 내부까지 볼 수 있다. 요렇게 했습니다. 분해능은 A가 광학보다 무조건 좋죠. 우리가 투과냐 주사냐 요 두 개의 분해능은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분해능 구분하는 거 교과서에서도 없고요. 안 배웠고요, 우리가. 하지만 광학현미경하고는 분명히 비교할 수 있죠. 광학현미경보다 훨씬 좋다. 자, 요거는 E는 람다분의 HC. 기억나나요? 자, 보면은 어떻게 되죠? 람다가 2배가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2람다분의 HC가 되죠? 이거는 2분의 1, 2제로죠. 자, 요거 니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안 풀었어요. 자, 요거 어떻게 했었죠? 자, 에너지 어떤 게 크다고요?
에너지가 크면은 파장은 짧아지죠. 그러면은 파장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파장은 반대로 B가 크겠죠. 틀리네요. 지난 시간에 푸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25분 정도 됐네요. 자, 수고했고,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물리학 공부하느라 수고했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아쉽네요. 선생님 얼굴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여러분이 학교를 계속 나오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고, 여러분 물리2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선택할 거죠?